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산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 경제 시대. 세상을 바꾸는 혁신, 새로운 가치 창조. 바로 여기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창업붐을 일으키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멘토가 되고 있는 창조 경제 혁신센터. 그 성과와 발전 방향을 지금부터 함께 공유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태근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성장이 먹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거 성공 방식을 접고 IT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업 전반에 IT를 접목하여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벤처 창업 환경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섰습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된 18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특집기에 오늘 그 첫 순서로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찾았습니다. 경기도와 KT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분야의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ICT 창업허브. 바로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입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로 이제 창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기능, 지원하는 기능,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구인구직 청년의 일자리를 이제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창업 지원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은 누구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찾아갈 곳이 생겼다. 뭐 여기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 대전, 전북, 경북, 부산, 세종, 서울, 인천 등 전국 주요 경제거점 도시 1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서로 협업하여 1:1 전담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이 나서서 법률, 기술, 판촉 등 사업상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겐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창조경제의 성과가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특유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1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총 1,135개의 창업기업과 1,605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내에서도 2,834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고, 혁신센터가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1,605억 원의 매출 증가와 1,359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그렇게 큰 숫자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런 이 성과를 저희들 보다도 이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작은 기업, 큰 기업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성공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별 특화된 사업들, 각 혁신센터의 수준이 날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전국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연내 국내 매출 1000억 원, 해외 수출 3,900만 달러를 달성 계획하고 있으며 1, 2년 안에는 7대 스타트업 강국에 당당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국 18개 센터 중 첫 번째로 찾아온 이곳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첨단 IT 기업과 융합기술 연구시설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 그 중심에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4개의 창업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 18개 혁신센터의 육성 기업들이 이곳에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고 있는 만큼 경기센터는 토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지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 IT를 중심으로 IT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그 인력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뭐 거의 집중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와서 엑셀레이팅을 받는 게 있는데요. 엑셀레이팅 받는 내용은 이제 뭐 R&D부터 시작해서 그 상용화, 그다음에 그 뭐 마케팅, 그다음에 뭐 글로벌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판로 개척, 그다음에 뭐 세일즈,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골고루 다 저희가 멘토링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를 통해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죠. 경기센터 내 공동 사무 공간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창업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시설도 눈길을 끄는데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IoT 랩과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들이 비치된 모바일 랩, 그리고 3D 프린터 6대가 비치된 3D 프린팅 랩 등이 센터 내에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기업인 KT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을 향해 진출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분야의 창업과 5G 이동통신 활성화 지원, 그리고 IoT 혁신 기업과 글로벌 히트 게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가고도 있는데요. 경기센터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총 74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해 132억 원의 매출 증가, 492억 원의 투자 유치, 그리고 284명의 신규 채용을 이뤄냈습니다. IoT 분야의 글로벌 우수 인력 양성과 VR 기업을 적극 발굴해 가고 있는 경기센터. 특히 전담 기업인 KT의 든든한 지원은 경기센터가 ICT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맞춤형 컨설팅하고 스피드 데이팅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니까 KT의 전문 인력이 육성기업 니즈에 맞춰가지고 비즈니스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육성기업이 KT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아니면 나 초도 제품을 좀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현장에서 직접 바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포스트 비아이용 K챔프 센터 운영이에요. 우리 전화국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서초, 분당, 그다음에 우면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육성기업이 1차 보유기 끝나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간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협업도 지원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창조경제 핵심 상품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로드쇼를 우리가 해줘요. 그러니까 그 18개 센터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도 해주고 현지에서 수출 상담도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크게 3가지가 다른 센터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특화된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결국은 모든 그 사업이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점 하나씩을 연결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다녀가신 방문객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해외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그 다리 역할을 해드리고 그냥 다리 역할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서 그 스타트업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현지의 그 정부랑 그리고 현지의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그 끝까지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함께 나서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2년차 이제 물꼬를 텄는데요. 완성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해외 무대로 나가 더 큰 성과를 낼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저력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임덕래 센터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그 1년 동안 또 수도권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 판교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관심도 커서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그 2년차 징크스란 거 잘 알고 있죠? 네네, 알고 뭐 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네네. 소회 겸 뭐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저희가 보기엔 뭐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더 많이 보이고요. 또 역할도 많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센터 직원들 굉장히 그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그 느낌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그 혁신센터를 둘러보니까 역시 그 IT 코리아를 주도하는 하나의 그 센터답게 IoT랄까, 뭐 VR이랄까, 또 3D 프린터, 각종 최첨단을 달리는 네네. 뭐 그러한 그 스마트한 기술적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번 자랑할 만한 외양이 있으면 이게 한번 시청자들 위해서 소상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 와서 쉽게 창업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IoT 랩을 비롯해서 3D 프린팅 랩이라든지 또 나중에 그 상용화 테스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창업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사업화를 진행할 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 자금이라든지 그렇죠. 또 기술 개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엔 특허, 또 상용화, 나중에 마케팅, 홍보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거를 그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특히 그 요즘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꼭 해야 되는데 글로벌 진출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진출 허브로서의 그런 저희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지만 결국은 그동안 무수히 만들어 놓은 이 창업보육센터가 뭐가 다르냐 이런 조금 약간 그 이 빈정거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별점이랄까 그런 부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거다 하는 그런 좀 정의를 좀 더 명쾌하게 해주실 네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 그래서 전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가 같이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모델이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대기업의 어떤 그 역량, 그 다음에 또 민간의 어떤 스피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접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떤 이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예.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한 50년 동안의 그 산업화를 이룬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추진체 큰 역할을 한
우리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과의 공생적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또 창업센터의 새로운 모델이란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책임 있는 이 지원을 해 나갈 때 KT도 역시 대기업이죠. 그래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KT가 책임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KT가 책임 기업으로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스타트업들한테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 역할을 해줬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KT는 이제 ICT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ICT 또 IoT 쪽에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했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금 IoT DI룸 이것 자체도 이제 KT가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해서 이걸 꾸민 게 되겠고요. 예. 그 옆에 또 기가 IoT 센터가 있어서 기가 상용화, IoT 센터. 예, 예. 상용화 단계에 음. 지원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여러 이제 ICT 관련 전시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투자 유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창규 회장님 직접 참가를 해서 3차례 정도나 황 회장이 네네 직접 예, 멘토링도 하셨고요. 또 이제 임원들이 직접 참가해서 그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드 데이팅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스피드 스피드 데이팅 스피드 데이팅 예.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스타트업 중에 KT의 사업 방향과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골라서 있는 그대로 협업 모델이구만.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한 투자금을 대든 기술 개발 자금을 대든다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구매해서 제품을 구매가 활용을 해보고 또 그 결과를 예. 피드백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더 나아가서 그 회사가 괜찮으면 앞으로 이제 M&A 되죠. 네, 앞으로 저희가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기창조혁신센터가 그러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갈 특히 KT의 구조 속에서 해외의 그 어떤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역할, 행년 뭐 지난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추진하는 모델은 이제 KT가 여러 그 세계적으로 파트너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로벌 통신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 혁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발하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KT가 혁신센터를 모바일 콩그레스의 그 이사국으로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파트너 회사들의 그런 프로그램, 또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시켜서 저희의 스타트업들이 기회가 되면 그쪽에 어떤 혁신센터도 활용할 수 있고 현지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예. 상호 교차 지원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둘러보는 중에도 곳곳에서 그 확인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이 유심히 지면에서도 관찰한 많은 인사들이 특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 많이 들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네, 저희 센터에 이제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약 2천여 명의 그 이제 그 세계의 여러 이제 지도자급 네. 이런 인사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하루 평균 뭐 5명, 10명씩 오는 셈이에요. 네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든다면 작년 11월에 리커창 총리께서 여기 다녀가셨는데 저도 기사를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이 여기 와서 저희 우리나라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과연 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이제 표명을 하고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몽골 대통령이 어. 또 다녀가시기도 했는데 그분은 여기 왔다가 이제 가신 다음에 저희 정부 쪽 요청을 해서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를 몽고에서 좀 해달라. 아. 그래서 저희 홍보 팀장이 예. 몽고에 가서 그걸 뭐 어. 발표하고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VIP가 다녀가셨고요. 또 이제 뭐 독일의 뭐 하원 의장 또 뭐 태국의 이런 이제 산자부 장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여기 한 30분 정도 있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여기 와서 뭐 한 2시간 넘게 있으면서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예. 많이 질문하고 메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것이 굉장히 똑같이 고민하는 그 이슈다. 예. 이렇게 보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판교 자체 이 지역을 네네.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인 그 크로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네. 우리 창조경제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그 허브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글로벌 그 허브로서의 크로스도 크고 그런 면에서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랄까 뭐 이런 데 연계해서 스타트업들을 연결돼주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이미 그 대학의 여러 그 창업 지원단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국대라든지 네. 경기대 이런 요 데와는 근처에 다 있죠. 네. 같이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이제 그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 이런 분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고 또 그 창업된 그 스타트업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뭐 이 경기도 지역의 5개 주요 대학과는 IoT 교육의 학점을 같이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구조를 대학 내에서 창업을 활성화해서 대학이 창업 기지화가 돼서 대한민국을 창업 국가로 만들어 가서 취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결국 우리 센터하고 인근 내 지역의 대학들이 이미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구만. 내고 앞으로 이제 더욱 네.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난해 출범을 할 때 네. 세계 유례 없는 정부와 기업이 공생 모델, 공조 협력하는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센터장으로서 기업의 역할로서 이 센터를 보는 입장하고 또 정부의 역할로서 이 센터를 보는 입장이 있을 건데 그 기존에 사실 저희 이제 혁신센터의 큰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창업 생태계를 이제 뭐 활성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그러한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한계 돌파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 정말 정부의 중소기업에 역할이고요. 대해서는 뭐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네네. 키워야죠. 그래서 있는데 저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역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이런 것이 이미 이제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하고 그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여러 부처가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과제가 됐을 서로가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성장 동력도 되고 또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는 의미에서 청년들이 어쨌든 큰 희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센터장으로서 내가 이 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전달을 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특히 이곳에 있다 보니까 더욱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자리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어서 예. 뭐 일자리 문제, 특히 젊은
젊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결국은 이제 미래는 더욱 지금보다도 변화가 많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인구 노령화 문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평생 누구든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직업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예측이 어려운 시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의도적으로도 자기가 자꾸 희망을, 그 메시지를 본인한테도 이렇게 던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도전을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 외에 여러 좋은 그 지원 그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벤처는 이 실패를 먹고 자란다는 그 얘기가 있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맞습니다. 그만큼 도전이 중요한 것인데, 네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불비해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러한 도전을 망설인 점이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꿈의 허버, 꿈의 이상향이 되도록 한 다짐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정부 지자체와 대기업이 상호 역할을 나누어 협력의 효과를 키워가고 있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초기엔 일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면서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상당히 해내는 등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경기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들은 창업국가 코리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센터 내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해 전 세계 SNS의 중심이 된 페이스북. 청년들이 모여 전 세계 숙박 사업을 뒤흔들어 놓은 에어비앤비. 이 두 기업의 공통점, 바로 스마트업으로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상상의 제한이 없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정부 및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성공적인 촉발을 내딛고 있는 스타트업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경기센터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인들이 진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가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비즈니스화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개개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있는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단 하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고요.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이곳,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으로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개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것을 실물로 보기까지 과정이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나무를 깎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그러한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장소를 빌려서 제가 직접 3D 프린터로 설계하고 제품을 양산하는 데까지 생산하는 데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때그때 이게 제일 어렵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 있었던 멘토님이나 PD님이 계셔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직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뭐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실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진짜 너네가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부터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 관련된 부분까지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핀테크 시장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원투CM.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원투CM에서 개발한 제품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는 스탬프입니다. 상점이나 오프라인 현장에서 가장 단순하게 쓰일 수 있는 포스를 대체하고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무언가의 아주 조그만 디바이스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목표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들을 가지자고 하는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스마트 스탬프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스탬프는 종이 쿠폰에 도장을 찍듯 스마트폰으로 찍는 전자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연동하지 않고 스마트 스탬프로 터치하면 결제부터 정리까지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결제부터 고객 분석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포스 기계들이 발달되지 않은 일본에서 이미 혁신적인 서비스로 주목받아 시범 서비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 앞서 대만에서도 현지 대표 기업인 오티가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 시장을 위해 현지 사업자와 합작 법인을 설립, 이어 동남아시아와 영미권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계속 글로벌로 이제 빠르게 진출하는 것들이 저희 현재 계획이고요.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일본, 대만, 중국에 런칭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진출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가장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울랄라랩. 현재 자치 IoT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의 발돋움을 시작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윈팩토리를 구현, 업계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랄라랩은 행복한 IoT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공장 설비를 운영할 때 그 공장 기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뭐 컴퓨터든 ICT를 아니면 IT를 적용하지 않은 공장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장들이 매월 손실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윈팩토리는 자체 스마트 센서 위콘을 통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동시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생산 라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IoT와 ICT가 성공적으로 융합된 사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어모았고 얼마 전엔 중국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비전은 사람들이 기술을 모르고도 그 기술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올수록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이상이고요. 그런 이제 행복한 IoT를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피트니스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적인 강소 스타트업 GY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스타트업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운동이라는 장르에서 컨텐츠가 접목될 수 있는 범주 내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지속적으로, 기왕이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YT가 만드는 G바이크는 개인용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 사용 가능한 가정용 헬스 자전거 시스템인데요. 이는 개인의 신체 능력 측정을 기반으로 운동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된 스케줄을 실행하거나 운동 이력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자신의 운동 능력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한데요.
이는 혼자서 지루해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스마트폰을 얹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해도 상상으로 하시기에는 뭐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는 가장 먼저 고객이 체험할 수 있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창조의 도움을 받아서 KT 핸드폰 매장이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저희 바이크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체험존이 설치가 되게 이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무일푼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해보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해보라의 기대작은 귀로 듣는 이어셋 리플 버지로 아직 정식 상용화 제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선주문된 물량과 예상 판매량 규모만도 올해 5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 기존의 이어 마이크나 블루투스 헤드셋은 마이크가 이제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외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그대로 마이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마이크가 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천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이 조용하게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귀에 쏙 들어가는 리플 버즈는 이어셋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상대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주변 소음이 최소화되는 강점이 있어 공공지역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현재 약 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며 곧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미국과 홍콩과 중국에 지금 법인 설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마케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변 창업 지원 인프라 역량과 융합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대표 IT 기업 KT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기업 입장에서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 이 제품을 가지고 어디 써봤어? 어떻게 해봤어? 이런 이야기 하면 아 KT에서 구매를 해줬다. KT에서 실제 쓰고 있다. 이게 엄청난 큰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크레딧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KT에서도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서 세계 기업이 투자 유치, 수출 계약 총 1,000만 불을 달성을 했어요.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은 기로 말하는 이어셋인 해보라 리플 버저가 시제품 하나를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110만 불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어요. 그건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센터와 KT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전시에 참가라든지 또한 어떤 사업화 관련된 어떤 컨설팅 또한 저희 제품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 지원 뭐 이런 좀 다양한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KT를 통해서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이쪽에 직접 그쪽 임원들과 직접 컨택을 하고 만나는 그런 행사 내지는 또 그런 지원들을 받았었거든요.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판로를 개척 중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외 창업기업과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연합체인 G-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해외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전시회 및 데모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센터 KT 상생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 지원부터 멘토링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는 스타트업들.
세계 시장을 뒤흔들 스타트업 탄생.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조직이 취약하고 경험이 일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을 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지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부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세계적인 클러스터입니다.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을 넘기면서 그 독특한 모델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한국을 방문하는 경제인들이나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몽골의 대통령부터 중국의 리커창 총리까지 대한민국 방문 시 꼭 들렸다 가는 것. 바로 전 세계 창조 경제의 혁신적인 모델로 거듭난 창조 경제혁신센터입니다. 글로벌 진출의 허브가 되고 있는 이거,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시죠. 경기센터는 이 IT나 소프트웨어는 우리 이제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 글로벌 진출의 이제 허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를 진출한다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IT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그 역할들을 경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다녀가신 분들이 한 120개국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한 2,000명이 넘는 그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다녀가셨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라든가 또 이제 몽골의 대통령이 오셨다든가,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산업부 장관님도 오셨고 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님도 오셨었고요. 그렇게 굉장히 수많은 그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실제로 민간, 프라이빗 파트너들까지 해서 무수하게 많이 다녀가셨죠. 대한민국의 IT 시스템은 일본 대학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한민국 IT의 현 주소로 꼭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은 해외 필드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젊은 학생들이 직접 여기 와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자기가 일본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고 또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좋고요. 最初に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あまり日本では聞いたことのないお話だったので、ちょっととても興味深い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けてとてもありがたく思っています。で、中とかいろいろ見させていただいて、いろんな企業、その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企業の方々がいろいろあそこの IT ラボでお仕事しているところとかいろいろ見れて、とてもなんかその自分たちの企業に対する愛着とかこれから頑張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伝わったので、日本とかではこういうのあまりないと思うので、ちょっとなんか自分がいつか企業に入った時とかに参考にさせてもらえればいいなと思いました。 대한민국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은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협업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해외 정부 관계자도 성과와 함께 육성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기업과 정부랑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스타트업들 육성하고 있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대체로 정부가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단독으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 자체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나라로부터 그 연수라든가 또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로도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초청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관심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는 데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3월엔 아시아 최초로 VR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자체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VR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기대가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렇지만 실제로 VR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VR을 미디어와 접목하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VR에 대한 개념도 알려드리고, 또 산업 자체가 일반인들의 체험 또는 관계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붕업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시장 규모는 2020년엔 약 1,5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상현실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니메이션, 또 SF, 또 실사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장르의 컨텐츠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내 VR 종사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경험, 또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시회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IT 허브로서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출범 후 갓 1년 지난 지금 벌써 많이 달라진 모습 보여줍니다. 혁신센터의 성과에 산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입주 절차를 문의하는 예비 창업가들의 문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센터의 창조적인 모델에 세계가 배워가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허브가 되면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조경제 롤모델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